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을 같이 보실 겁니다. 우리 대한전선 결국 공매도 평단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평단가를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결국 외국인들이 올려주기 직전에 분명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가져갈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전력망에 대한 특화, 전력망에 대한 특혜는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가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가 쓸어 담았고요. 결국엔 이곳을 넘어가면 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대 한봉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만드셔야 여러분들 계좌 극대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절도 타이트하게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에 근거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한해서 대한전선 다음 종목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대차거래 공매도가 미친 척하고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즉슨 뭘까요? 대한전선의 누군가는 공매도를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 대차거래를 볼 건데 언제부터 늘었어요? 5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죠? 5월 21일이라면요.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 정확하게 12,000원을 뚫고 안착한 자리부터 야, 대한전선은 12,000원 위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대차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이렇게 대차 거래가 나왔다는 건 결국엔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렇게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직전에 대차 거래가 쭉 늘어나는데 그러면 공매도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공매도로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어저께였어요. 그나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어저께인데 어저께 해봤자 여러분들 짧은 양봉이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오늘도 공매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는데 그 평균가를 보자니 어때요? 15,800원이에요.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나오거든요. 15,800원 딱 그어보니까 어때요? 종가, 그죠? 종가, 그리고 뚫기 위해선 큰 양봉이 나와야 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착할 때 정확하게 또 종가 그죠? 그리고 시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뚫고 나니까 종가와 시가가 결합되는 그 자리 바로 15,800원이고 이 자리를 지지하니까 어때요? 다시 양봉이 나왔다. 즉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첫 번째는 15,800원이 공매도의 그나마 평단가니까 여기를 지지하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15,800원이 떨어진다면 지금부터 대기했던 공매도 물량이 와랑 나오면서 맞아요. 좀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야 되는 대차 거래가 늘어났음에도 공매도가 나지 않았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오늘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일까요? 무언가가 기대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을 킨 건데 우리 대한전선은요 공매도가 나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략적인 매집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8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땐 공매도로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15,800원을 딛고 올라간다면 또 올라갈 때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빵으로 먹고 싶어서 안달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대한전선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결국엔 6% 그리고 14% 그리고 8% 정도로 약 20% 정도 고작 올라갔습니다. 이 20%의 상승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전 해체였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전 해체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진짜 이유는요,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력주로서는 부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 4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월 달에 다시 저점을 갱신할 때 이때 고작 전력에 대해서 아프리카 법인 엠텍과 함께 수주를 했고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전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대한전선이 지금 전력주로서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11조 원의 서해안 고속도로 터지지도 않았죠. 지금 GOW에 참가를 하면서 포설선을 앞세워서 실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터지지도 않았죠. 실제 포설선 팔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가의 반영도 아직 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전력이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전이라고 했잖아요. 원전 해체. 그런데 원전과 원전 해체는 똑같은 말일까요? 잘 따라오세요. 원전과 원전 해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가 300기의 원전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을 좀 불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2025년 미국의 트렌드는 원전 확대고요.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원전을 최소한으로 쓰는 거다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전선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엔 신규 원전 계획도 무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실제 신규 원전 계획이 3기에서 2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나오자마자 줄어들었는데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원자력에 대해서 설치는 추가 설치 수준은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 수혜주의 반대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도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원전 해체 종목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 대한전선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영국 원전 해체 시장의 진출 소식 덕분이었다. 결국에 원전 해체는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세계 200기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구 정지가 된 원전 중 해체 완료된 원전은 단 10%밖에 안 된다. 고작 20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전 수출 산업협회에서는요, 205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 규모만 500조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엄청 크죠. 그리고 베이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7조까지 육박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즉슨 무슨 말이냐면 원전 해체는 앞으로도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 결국엔 정책도 뭐예요? 이재명 정부도 원전을 더 쓰겠다가 아니라 원전은 지금대로 유지하되 원전 해체는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전 해체에는요, 사용 후 핵 연료의 이동 폐기 과정에서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초고압 전력망 교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국 진출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전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다? 주가에 아직 반영도 안 된 전력 쪽과 앞으로도 기대가 될 원전 해체 쪽으로 눈을 여러분들이 돌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력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고 그게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현재 주가는요 최근 원전 해체 관련주로 묶이고 그리고 수요 기반한 기대감이 쏠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주 발표가 뭐 나온 것도 없고 HVDC 우리 초고압 케이블이죠.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동과 본격적인 실적 반영 자체가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건 원전 해체도 있지만 전력도 스멀스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초고압 직류 해적 케이블 시공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은요. LS전선과 대한전선 뿐입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적 케이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대한전선 뿐이다. 왜냐면요. 대한전선은요. 팔로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LS 같은 경우에는 팔로스를 보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대한전선의 기술력을 보시면 HVDC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계 5대 글로벌 업체와 맞붙을 수 있는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도 팔로스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해상 포설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 포설선이 앞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면 지금 LS그룹이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도 해상풍력이에요. 해상풍력을 어쨌든 여러분들 바다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해상풍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이을 수 있거나 이거를 육지로 조달할 때 결국엔 뭐가 들어간다? HVDC가 들어가고 이어질 때 결국엔 해상 포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포설의 가장 결정적인 포설선 팔로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를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LS가 유상증자 5천억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주가 해석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대한전선은 있겠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우위를 갖출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까지 합심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전력 인프라 고도화를 너도 나도 말하고 있고 우리 어제였습니다. G7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강국이다. 이젠 지켜봐 주세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엄청난 실력을 쌓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왔어요. 그만큼 에너지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과 조금 더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더 추가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회를 바꾸자라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시작되는 서해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다? 대한전선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작을 했어요? 전혀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1조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기관 사업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대한전선이다. 그런데 그 대한전선의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때 투자하면 늦는다. 지금부터가 주가가 반영이 되고 결국엔 최고점을 찍을 땐 실적과의 괴리, 실적이 발표되기 전 6개월이나 9개월이나 빠르게 주가는 반영이 되고 결국엔 2026년도에 실적 피크를 쳤을 때 2025년도에 주가는 피크를 찍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엔 정책주를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정책주를 투자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정책주는요.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정책과 내 기업이 진짜 일체화돼서 앞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향만 맞는다면 결국엔 이렇게 맞아요. 상승 파동을 이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우리 편이다? 대한전선은 정확하게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실현되고 결국엔 주가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핵심을 짚어내셔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이춘원 상무는요. 내부자입니다. 대한전선의 비등기 임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춘원 상무는요. 결국엔 대한전선의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여금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았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대한전선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내부자로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라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전력, 포설선, HVDC 해저 케이블, 단진 공장 투자, 정부 11조 이런 내부적을 터질 준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시그널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대한전선 가치 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면서 23.15% 정도 수익권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투자 타이밍 어디서 잡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딱 첫날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잡았습니다. 첫날이에요. 급등 첫날. 이때 잡고 2차 매도를 통해서 지금도 홀딩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전력이 터지지 않았고 15,80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결국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대응하신 분들과 모르고 대응하신 분들 어때요? 계좌 차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뭐 왈가왈부하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사실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난 물려있는데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런 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대한전선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차별을 도와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릴 때 제가 이렇게 딱 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들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전선에 대한 성공 투자도 좋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회 또한 여러분들 같이 노리고 있거든요. 실제 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이 종목도 같이 보세요. 이렇게 매수 추천가도 이렇게 문자로는 없는데 이렇게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매도 타점과 함께 7%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도 그리고 12% 정도의 수익권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나가면서 실질적인 대응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투자했던 우리산업홀딩스는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했거든요. 실제 저와 함께 매수 매도했던 우리산업홀딩스를 가보시면요. 이렇게 5분 봉상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 1차, 2차, 3차 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1초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1분만 더 집중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기회 종목까지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고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 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